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도착했고 북미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발표할지도 모른다. 막 이런 믿기 어려운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마구 뛰는 나날들입니다. 하노이에 가 계시는 이상호 기자님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 출입기자들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거기 유재일 씨도 가 계시는데 김 위원장이 차를 타고 온 길이 그 베트남 쌀을 수입해 가기 위한 루트일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하고요. 진짜 신나는 날들입니다. 그죠? 북한이 산이 거의 90%에다가 날씨까지 추워서 맨날 진짜 감자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한 베트남 쌀을 싸게 수입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진짜 신나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은 없고 가진 게, 그래서 트럼프 뭐 책 뭐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좀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좀 귀엽거든요. 어른한테 귀엽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분 되게 솔직하고 하는 게 진짜 귀엽습니다. 뭐라 그럴까, 동네 뭐 오빠도 아니고 친구는 좀 이상하고, 아무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트럼프보다 연세가 훨씬 아래신데도 꼭 정말 내공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아버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트럼프는 좀 이재명 지사님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완전 솔직해갖고. 어쨌든 그 귀엽고 막 이래갖고 막 인형이랑 그런 거 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용민 TV 애청자라는 것도, 그러니까 저 조그만 인형들이 키가 너무 작아서 놓느라고 배치를 했더니 표시가 나네요. 그죠? 김용민 TV 애청자입니다, 제가. 어쨌든 트럼프가 북미 회담 진행 과정을 내후년 2020년에 있을 자기 재선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좀 속도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사이에라도 최소한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교역과 모든 문제는 간섭하지 말고 제재를 없애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자유왕래하고 남북 경협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청와대에서 또 좀 전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어쨌든 남북한을 먼저, 그러니까 간섭을 하지 말고 내버려둬서 다른 국가들의 그 폭력적인 글로벌 자본 세력들이 막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남한의 경제 단위들, 특히 개성공단에서 엄청난 경험을 이미 쌓으신 견실한 중소기업들과 우리 농산물, 특히 푸석거리는 안남미보다 우리 남한 곡창지대에서 나는 윤기 도는 하얀 쌀을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루빨리 뭐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바라봅니다. 진짜 신이 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노벨 문학상 2016년하고 2017년 수상하는 걸 보면서 스웨덴 할리먼이 혹시 트럼프 편을 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저도 트럼프 편을 좀 들면서 동시에 트럼프하고 우리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두 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 해주기를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한 거를 방송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노벨상에서 기초과학, 응용과학 이런 분야가 아닌 인문, 사회, 정치 영역의 상은 문학상하고 평화상 두 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2016년 10월에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짜 최고조, 완전 정말 끝내줬었는데요. 그랬을 때 노벨상 할리먼에서 미국의 반전 평화 대중가수, 베트남전에 엄청 반대했었던 밥 딜런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노벨상 할리먼이, 스웨덴 할리먼이 힐러리 아니고 트럼프 편을 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퍼뜩 했었거든요. 그게 이유가 두 가지였었는데, 첫째는 밥 딜런이 엘리트 뭐 사상가 문학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대중가수, 즉 파퓰러 컬처에 속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노벨 문학상이 이런 대중예술 아티스트에게 수여된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2016년 후보 시절에 트럼프가 엄청 이제 욕을 먹은 이유가 뭐 꼴보수다, 그리고 파퓰리스트다, 뭐 대중 투종자, 아무튼 people, 파퓰리스트고 인종차별주의자고 뭐 파시스트 이런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는
트럼프 여기서 이제 여성 엘리트, 힐러리는 이제 여성 엘리트를 대표한다 막 이런 이미지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힐러리 엘리트 쪽의 힐러리가 아니라 매우 이제 파퓰리즘 쪽에 가까운 막 그 쇼 호스트하고 막 엄청 그런 분위기의 트럼프 코드하고 훨씬 더 닮은 그런 이제 대중 가수를 선정한 걸 보고 그런 트럼프 편을 들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밥 딜런이 반전 평화 가수잖아요. 요즘은 이제 자기 목소리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60년대 당시에는 베트남 참전을 감행했던 군산 복합체 대리자들 이런 엘리트 집단에게 굉장히 반대하는 저항의 목소리 그런 조류의 아이콘이다시피 했었죠. 근데 또 사실 비슷하거나 더 유명했던 그 We Shall Overcome 불렀던 존 바에스 이런 가수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좀 심하게 거의 이데올로기적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돼가지고 공화당하고 트럼프를 막 비판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반전 평화 운동을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욕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밥 딜런한테 문학상을 주는 걸 보면서 그것도 이제 힐러리는 그때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2016년에요. 버튼을 누르면 핵이 4분 안에 발사된대요. 미국에서. 이거 힐러리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아무튼 엄청 많이 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부르짖고 특히 북한을 딱 대상으로 해갖고 막 으렁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밥 딜런에게 상을 주는 걸 보면서 할리먼이 매우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인 2017년에도 과연 어떤 사람한테 노벨 문학상을 줄까 그거를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고 이제 수상자 발표되고 나서 대표작을 뭐 독서 토론하는 이런 곳에서 한 두세 편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5살인가 6살 때 영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계속 산 가즈오 이식으로죠. 이 사람이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저는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특히 나를 보내지 마, Never Let Me Go 이거를 읽고 나서 또다시 이거는 확실히 진짜로 할리먼이 트럼프 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소설이 장기 이식을 위해서 사육되는 클론들, 복제 인간들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마 뭐 1, 20년 만에 소설을 읽다가 운 것 같은데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서 이제 펑펑 울었는데 이 소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인 이유가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세 가지에서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가 종의 재생산, 즉 아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 두 번째가 불의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영혼이 있는 것. 이거를 사람이 사람인 이유, 인간이 인간인 이유라고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의 주인공들인 클론들은 섹스는 즐길 수 있지만 출산, 즉 재생산, 아이를 낳는 기능은 없고 그리고 절대로 저항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부당해도 저항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은 그래서 이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클론들이 복제인간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는 답을 주지 않고 그냥 미결 상태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트럼프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했었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구독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영어권에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대항하는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 우주과학과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포함하는 과학 채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상 기후 현상들 굉장히 이상한 기후 현상들 나타나는 이거 분석 보도해주는 채널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과학 채널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튼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사물 인터넷, 에너지, 그러고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생명공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걸 갖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완전 극비리에 붙인 상태에서 별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걸 막 보도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수명 연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요. 근데 소설이 저한테는 그런 글로벌 엘리트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인 클론들의 이미지가 아마도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좀 만들어가고자 의도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 그런 거를 그려내는 측면도 좀 그런 게 아닐까 느꼈고요. 마침 또 아까 보도 봤더니 미국에서 날리고 있는 29살짜리 그 민주당 하원 의원 새로 뽑힌 그 여성이 뉴 그린 뭐죠? 그린 플랜인가 프로그램인가 엄청 그거 하면서 근데 그 여성은 또 12년 정도 안에 이대로 가면은 지구가 멸망할 거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말자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에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출산도 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불의에 저항하는 일도 점점 뭐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우리들한테 뭐 우리나라도 전두환 때만 해도 완전 직접 탄압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죠, 여러분? 언론을 왜곡, 조작, 통제하고 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 시스템들도 막 통제해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사람답게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좀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불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표시가 잘 안 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항할 일들이 저항을 해야만 이런 부당함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뭐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뭐 아주 미지근한 물이 차 있는 항아리 속에 갇혀서 아주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사람들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엊그제 올려드렸던 9.11 테러 폭발 사건이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하고 거의 동시에 almost simultaneously bomb이라고 표현했거든요. exploder 폭약이라고도 안 하고 폭탄이 같이 사용됐다고 아주 확언했던 9.11 일어난 직후에 인터뷰에서요. 그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로 숨어서는 뭐 가진 무략질의 악한 짓들을 일삼는 그런 글로벌 엘리트들과 그들의 앞잡이인 워싱턴 적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짓말쟁이들한테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 뭐 이런 거. 어쨌든 이렇게 2년을 계속해서 이제 2년을 봤을 때 할리먼 스웨덴 할리먼이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편을 들어주는 그런 문학상 수상 자를 제정을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대대적인 미투 스캔들이 터졌죠. 그래가지고 할리먼 핵심 인사하고 원장을 포함해서 7명인지 8명인지 사퇴하고 문학상은 제정도 못하고요. 이거 왜 터졌을까요? 왜 터졌을까요? 저는 그때 이제 2018년에도 작년에도 누구를 주나 이렇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갈리고 이랬는데 어디 올해는 어떤 사람한테 또 문학상을 주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가 국내 정치 상황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고 자기 나라에서 그래서 북미 관계라도 잘 풀어야 한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벽 담사는 문제도 낸시 펠로시는 1달러도 안 줄 거라 그랬었는데 예산에서 그러니까 셧다운 이후에 18억 달러 예산이 통과가 돼서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드디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장벽에다가 갖다 쓸 수 있는 예산이 80억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8 billion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6 billion인가 필요하다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도 트럼프가 뭐 먼저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앞전 오바마만 해도 국가 비상사태를 10번 선포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멕시코 국경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지지율도 오바마의 같은 시기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셧다운 때는 한 44% 정도까지 며칠 떨어졌었는데 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는 The 라스무센 Reports에서 그렇습니다.
사흘치 모아서 날마다 발표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완전히 100% 활용해서 본래 자신이 생각했던 특히 러시아하고 핵무기, 미사일, 군비 축소 이 문제를 나이스하게 풀어나가는 이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가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 작년에 트럼프가 푸틴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둘이서 2시간이 넘게 단독 회담을 한 후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분명히 핵무기 얘기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미국하고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핵의 뭐 90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ridiculous 하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러면서요. 근데 그 미국 그 기자들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 갖고 완전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질문들만 계속 퍼부어대 갖고 트럼프의 그 핵무기 관련한 구상 논의됐던 그거 발언이 묻혀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도널드 트럼프는 그냥 머리가 뭐 텅텅 빈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 관찰로는요. 저는 이제 그 트럼프가 힘을 통한 평화를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제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보다 평화에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구상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잘난 척도 좋아하고 명방세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이제 뻐기고 싶은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주요 의제가 세계 평화, 군축, 핵무기 감축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취임 아주 초기에 나토에서 사령관이 그러니까 그 문제 분담금 문제 때문에 백악관에 와서 둘이서 이제 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러시아하고 국경이 아주 맞닿아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거기 그쪽에서 러시아 그 막 전쟁 뭐 이렇게 러시아가 푸틴이 막 얼룩 이래갖고 되게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주 작은 나라 러시아의 국경이 인접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젊다 못해서 정말 어려 보이기까지 하는 한 여성 기자가 우리가 러시아를 얼마나 무서워해야 하는 거냐라고 트럼프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알아들었는데 그 질문 처음엔 이해를 못하더니 트럼프가 다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진심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헛들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어를 가끔씩 쓰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ultimately nobody should be afraid of anybody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어, 본질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다른 누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찡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진짜로 진정성 하트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그 이제 지금 푸틴이 자기 국내 문제를 너무 못 풀어나가니까 자꾸만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면서 국제관계를 계속 갈등 상황 속에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그래서 특히 푸틴이 힐러리한테 맞서서 막 떠들어댈 때 그때 진짜 멋있었는데 그때하고 요즘하고 하는 행동이 정말 180도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의 미사일 협약 이것도 탈퇴를 해버렸는데 트럼프가요. 러시아가 안 지킨다고 탈퇴했잖아요. 파기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정말 똑똑한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마음을 잘 맞춰서 또 게다가 이제 전 세계 리더들 중에 최고 신사 내공 100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은근히 완전 점잖게 들러리를 서시고 뭐 들러리 서는 게 아니죠. 좀 이렇게 딱 중재하고 거들고 그러셔가지고 부디 제발 이 진짜 걸핏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뭐 약소국을 얼러대고 그러는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다 망쳐놓고 유엔이 꼭두각시 노태되고 이러는 지금 현재의 세계 정치 상황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층 더 평화롭고 서로 협력하고 약소국, 강대국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진짜로 대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이런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같이 합세하셔서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세 리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네, 금방 또 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오후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제가 베트남 북미 회담 이상호 기자님 그 실방 보고 흥분해가지고 네, 여러분도 기쁨을 함께 느끼실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 바이.